특정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 아니면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를 넘을 확률, 이런 미래의 결과를요, 여론조사나 전문가 예측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치 미래에 대한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게 예측 시장의 핵심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특정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yes 또는 no, 이 계약을 거래하는 시장인 거죠. 아, yes 아니면 no.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계약의 가격인데요. 이게 곧 시장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판단하는 확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A 후보가 당선된다. 이 계약이 0.63달러에 거래된다. 그럼 시장은 그 확률을 63%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흥미롭네요. 오늘은 바로 이 예측 시장을 이끄는 두 거인, 폴리마켓과 칼시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는 규제를 벗어난, 암호화폐 기반의 자유로운 정글 같고, 다른 하나는 규제 안에서 움직이는 월스트리트의 신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두 플랫폼이죠. 이 두 플랫폼이 어떻게 미래를 숫자로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도박장을 넘어서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정보지표, 또 새로운 종류의 금융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그 가능성과 위험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예측 시장계의 와일드 웨스트, 폴리마켓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0년에 등장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비결이 뭘까요, 대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탈중앙성하고 접근성. 폴리마켓은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요. 거래에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사용합니다. 아, USDC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론적으로는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누구나 신원인증도 필요 없이 지갑 주소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경도 은행도 필요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는 물론이고 테슬라의 분기별 사이버트럭 인도 대수, 심지어 유명인 커플이 연말까지 헤어질 확률 같은 이런 온갖 기상천외한 주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걸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치, 경제, 기술, 연애, 스포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벤트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결과는 누가 판정하는데? 중앙 관리자가 없잖아요. 맞아요. 누가 심판을 보죠? 이렇게 오라클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라클이요. 그 신탁 내리는 그 오라클 말인가요? 하하, 비슷한 개념입니다. 블록체인은 스스로 외부 세계 정보를 가져올 수 없는 말하자면 닫힌 상자 같거든요. 오라클은 이 상자 안에다가 선거 결과는 바이든 승리였다라든가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은 이 영화가 받았다처럼 외부에 검증된 사실을 알려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폴리마켓은 이제 UMA나 체인링크 같은 탈중앙화 오라클을 사용해서요. 특정 이벤트의 결과를 판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정산을 처리해버립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다 기록되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구조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정확하다는 게 좀 믿기 어려운데요. 그냥 돈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 여론조사 기관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죠? 집단지성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가요? 그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핵심은 돈에 있습니다. 돈이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잘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답해도 아무 손해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측 시장에서는 틀리면 내 돈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믿는 쪽에 베팅하게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예측이 모여서 가격, 즉 확률을 형성하기 때문에 종종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진심의 무게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하긴 뉴욕타임스나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 폴리마켓 데이터를 인용하는 걸 저도 자주 봤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속보가 뜨면 진짜 몇 분 안에 당선 확률 그래프가 막 요동치고 연준 의장 발언 한마디에 금리 동결 확률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이건 거의 뉴스보다 빠른 정보네요. 맞습니다. 장점을 정리하면 첫째, 국경 언먹는 유동성. 둘째, 뉴스에 즉각 반응하는 엄청난 속도. 셋째,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성.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규제입니다. 규제?
네, 이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어요. 벌금도 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 규제의 칼날에 정면으로 맞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고래의 존재입니다.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실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USDC를 구해서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너무 높은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폴리마켓이 그렇게 규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이걸 합법적으로 월스트리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어요. 그게 바로 칼씨의 시작점인가요? 정확합니다. 폴리마켓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실리콘밸리 방식이라면 칼씨는 처음부터 허락받고 시작하자는 월스트리트 방식인 거죠.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CFTC에 정식으로 지정 계약 시장,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래소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와, 출발선부터 완전히 다르군요. 그럼 거래 방식도 당연히 다르겠네요? 네, 모든 게 다릅니다. 칼씨는 암호화폐가 아닌 진짜 미국 달러 USD로 거래하고요. 당연히 미국 법을 따르니까 미국 내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익명의 지갑이 아니라 증권사 계좌처럼 철저한 신원인증, KYC AML을 거쳐야만 참여할 수 있고요. 와, 그럼 칼씨에서는 어떤 이벤트에 돈을 걸 수 있나요? 폴리마켓처럼 뭐든 다 가능한가요? 여기서 두 플랫폼의 철학적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칼씨는 자극적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대신 아주 정교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주제에 집중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3.5% 이상일 것인가? 연준이 다음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인가? 같은 핵심 경제 지표들이요. 아, 정치 이벤트는 없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 당선될까 같은 직접적인 예측보다는 제니어스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것인가? 이거 실제로 통과됐죠. 아무튼 이런 특정 정책의 향방을 묻는 시기죠. 심지어 이번 겨울 시카고의 누적 강설량이 40인치를 넘을 것인가? 이런 날씨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날씨에까지 돈을 걸 수 있다고요?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농부라면 가뭄이 들 확률에 베팅해서 이걸 무슨 보험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칼씨의 핵심 목적은 단순한 예측이나 베팅이 아니라 리스크 해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 위험을 대비하거나 항공사가 유가 급등 위험을 관리하고 또 투자은행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포트폴리오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방어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나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경제적 위험을 관리하는 정교한 금융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아하,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폴리마켓은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가깝다면 칼씨는 미래 불확실성을 이용한 위험 관리에 가깝군요. 규제 안에서 운영되니까 안정성, 신뢰도가 높고 기관들이 참여하기 좋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명확하죠. 미국 중심이니까 글로벌 확장성이 제한되고요. 상장되는 이벤트도 규제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해서 폴리마켓처럼 빠르고 다양하지 못합니다. 단연히 대중적인 재미나 폭발적인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럼 이제 두 플랫폼을 나란히 놓고 제대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죠. 들어보니까 단순히 암호화폐냐 달러냐 이 차이를 넘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핵심적인 차이를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규제와 철학. 폴리마켓은 코드는 법이다 라는 탈중앙화 정신을 기반으로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반면에 칼씨는 법이 곧 코드다. 이런 생각으로 규제체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쫙 갈라지는 거군요. 사용하는 자산, 참여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다르고요. 네, 폴리마켓은 글로벌 크립토 트레이더, 리스크를 선호하는 개인들이 USDC를 들고 모이는 곳이고요. 칼씨는 미국의 금융 전문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USD를 들고 참여하는 시장이죠. 다루는 이벤트 범위도 그렇고요. 폴리마켓은 광범위하고 자극적인 정치, 연예 이슈, 칼씨는 정교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경제 지표와 정책. 네, 결과 판정 방식도 재밌어요. 폴리마켓은 탈중앙화된 오라클이라는 기술적 합의에 의존하잖아요.
칼씨는 그냥 정부 기반의 공식 발표 자료 같은 명확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하나는 기술적 신뢰, 다른 하나는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셈이죠.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UX도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폴리마켓은 암호화폐 지갑을 연결하는 웹3 방식이라 좀 복잡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고, 칼씨는 일반 증권 앱처럼 이메일, 비밀번호로 가입하고 신원 인증하는 친숙한 웹2 방식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그래서 난 뭘 써야 하지? 이렇게 고민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목적에 따라 답이 명확하게 갈릴 것 같은데요. 네, 투자 성향하고 목적에 따라 극명하게 나뉩니다. 만약에 본인이 암호화폐 거래에 익숙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속보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리고 규제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러면 폴리마켓이 훨씬 유리한 놀이터가 될 겁니다. 반대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정 경제 이벤트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싶은 금융 전문가라면 무조건 칼씨를 선택해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 같아서 내 자산 가치가 걱정된다. 그러면 칼씨에서 CPI 4% 이상 계약을 매수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죠. 이건 투기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치 왼손에는 예리한 단검을, 오른손에는 튼튼한 방패를 드는 것처럼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현명한 접근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리마켓을 통해서 미국 대선 같은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이벤트의 실시간 민심, 시장의 센티멘트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거죠. 이건 여론조사보다 훨씬 역동적인 온도계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폴리마켓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읽고 동시에 칼씨에서는 뭘 할 수 있죠? 그 선거 결과가 앞으로의 연준 금리 정책이나 특정 산업 규제에 미칠 구체적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고요. 칼씨에서 관련 대학을 거래하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겁니다. 즉, 폴리마켓으로는 정보를 얻고 칼씨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정보 소스와 리스크 관리 수단을 동시에 다각화하는 아주 세련된 전략입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이건 이제 단순한 예측이나 베팅 플랫폼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마치 정보가 거래되는 새로운 자산 시장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측 시장은 미래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편향 없는 확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은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니까요. 이 실시간 확률 데이터 자체가 앞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될 겁니다. 이미 월스트리트의 많은 헤지펀드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갈 두 가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칼씨는 예측 시장이 어떻게 제도권 금융과 결합해서 정교한 리스크 관리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고요. 반면에 폴리마켓은 국경과 규제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정보를 토큰화해서 24시간 거래하는 거대한 웹3 금융 인프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젠가 예측 시장이 기존의 여론조사나 뉴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대체보다는 상호 보완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정보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측 시장은 숫자로 냉정하게 확률, 왓을 보여주고 미디어는 그 확률 이면에 있는 맥락과 이야기, Y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은 뉴스를 보고 가격에 반영하고 언론은 다시 그 가격 변동을 보면서 시장의 집단 지성을 분석하는 식으로요. 오늘 우리는 미래를 들여다보는 두 개의 다른 창, 폴리마켓과 칼씨를 깊이 탐험해봤습니다. 하나는 규제를 넘어선 빠르고 광활한 글로벌 시장, 다른 하나는 규제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정교한 금융시장이었네요. 네, 두 플랫폼의 방식과 철학은 정반대지만 결국 시장의 집단 지성이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거대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거래되는 실시간 확률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불확실한 세상을 항해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종류의 나침반이자 정보 자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예측 시장의 예측이 너무나 정확해져서 사람들이 시장의 예측을 미래에 대한 예언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래서 시장의 예측 자체가 실제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